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겨울 날씨치고는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추위가 완전히 풀리면서 일부 지방에 남아있던 한파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당분간은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다시 또 공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가 정체돼 있는 데다가 밤사이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내일은 공기질이 대부분 지방까지 확대돼서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면서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일부 제주와 전남 해안 지방으로만 국한되고 양도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안개가 점차 짙어지고 있고요. 일부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오늘 밤까지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조금 더 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제주 지방은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 지방은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모레는 일부 남부 지방까지 확대가 되긴 하겠지만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영하 3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2도 정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강계가 영하 14도 정도로 추위가 오늘보다는 덜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6도, 부산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고 북한도 평양이 영상 2도, 함흥도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들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위가 물러가고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는 2도에서 5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보이겠는데요. 먼저 이 시각 기상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가 완전히 누그러들면서 일부 지방에 남아있던 한파주의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지방에는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동해상을 중심으로 지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의 풍랑특보는 내일 새벽쯤에 거의 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강원도 동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실효습도가 40% 이하에 머물러 있고요. 특히 동해안 지방은 25%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전국 강수량이 평년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최근 1개월간 전국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녹색이 평년, 그리고 빨간색, 주황색이 금년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각성 기간에 대비해서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전라북도 지역에는 최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대비해서 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건조하다 보니 아무래도 노지에서 겨울이 나는 월동 작물의 경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맘때 더 주의해야 되는 작물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동 작물의 경우에는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생산되는 곡물이나 생산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월동 작물로는 보리, 양파, 마늘을 둘 수 있는데요.
앞서 최근에 누적 강수량이 특히 적었던 전라북도 지역은 주요 식량작물인 보리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동 중에 보리의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춥고 건조한 요즘 보리 농가에서는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네, 보리 농사의 경우에는 보리의 종류에 따라서 적응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재배할 경우에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보리의 동해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각 농가에서는 보리의 종류에 맞는 안전 재배 온도와 그리고 생육 정지기의 동사 기온 등을 잘 파악하셔야지 품질이 좋은 보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보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종류별로 주산지는 어딘지도 한번 정리 부탁할게요. 네, 보리의 종류는 크게 겉보리, 쌀보리, 그리고 맥주보리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종류마다 주요 생산지가 다릅니다. 먼저 겉보리의 경우는 지역별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겉보리 재배지는 경상남도 밀양으로 약 2,000헥타르를 생산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전라북도 김제가 약 1,200헥타르의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부안도 1,000헥타르 이상의 겉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쌀보리 주산지의 재배 면적을 살펴보자면요. 쌀보리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약 2,400헥타르 정도의 규모이고요. 이어서 전라북도 군산과 전라남도 해남이 약 1,000헥타르 이상의 넓은 땅에서 쌀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맥주보리 산지와 재배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맥주보리는 온화한 기후의 전라남도 해남과 제주의 재배지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해남은 약 3,600헥타르, 그리고 제주는 약 1,400헥타르의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주로 보리 농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겉보리 최대 산지죠. 경남 밀양의 기후적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이 동서의 길이가 남북의 길이보다는 훨씬 더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0.2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지만 8월의 평균 기온은 25.6도로 매우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34mm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밀양의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소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토요일에는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아침 기온도 영상 기온대를 보이면서 평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보리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재배를 위해서 한계 온도를 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리의 경우에도 안전한 월동을 위해서 최저 온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생산지에서는 보리 종류별로 안전 재배를 위한 기준 온도를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하는데, 먼저 밀양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겉보리의 안전 재배 기온과 그리고 작물 생육이 멈췄을 때 동사 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겉보리의 경우에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도를 안전 재배를 위한 기준 온도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도보다 높은 연천, 영주, 제천 이남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겉보리 동사 온도를 살펴보면요. 겉보리 동사 온도는 생육 정지기인 1월에는 영하 17도이지만 생육 정지기에서 생육 재생기로 넘어가는 2월에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17도로 약간 올라가고요. 그리고 생육 재생기인 3월에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정도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보리별 동해 온도를 잘 기억하셔서 겨울철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밀양의 최근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양은 아침 기온이 영하 3.5도였습니다. 어제보다 2도 이상 기온이 올랐고요. 내일은 영하 3도, 모레는 영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겨울철에는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한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의 경우 한파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벼 수확이 끝난 논에서 종자를 뿌려서 어린 식물체로 겨울을 나는 작물인 보리는 습해에 약한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월동 기간 동안에 서리발로 인해서 얼어 죽거나 말라 죽는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배수로를 사전에 충분하게 정비하고 건조해서 갈라진 땅으로 겨울철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밟아주기를 해줌으로써 추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파종이 늦어서 식물체가 어릴 경우에는 볏짚이나 퇴비 또는 왕겨와 같은 유기물을 10아르, 즉 300평당 1000kg가량을 덮어줄 경우에는 보온과 수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보리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별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영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보리의 최대 산지는요,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먼저 김제시의 기후적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는 대부분 지역이 평야에 속하고 있는데요. 호남 평야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부 서안형 기후로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여름에는 온난하고 습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강수량은 1,300mm 정도로 평년치보다는 살짝 많은 양입니다. 이 때문에 쌀보리 재배에는 아주 적합한 기후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제 외에도 또 어떤 지역에서 쌀보리가 재배하기에 적합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쌀보리는 겉보리보다는 온화한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쌀보리의 경우에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인 지점을 안전재배를 위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인 김포, 안성, 강릉 이남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쌀보리 동사 온도를 살펴보면요. 쌀보리 동사 온도는 생육정지기인 1월에는 영하 14도이지만 생육정지기에서 생육재생기로 넘어가는 2월에는 영하 12도에서 영하 14도, 그리고 생육재생기인 3월에는 영하 4도에서 영하 12도 정도입니다. 네, 쌀보리 재배 농가에서는 동사 온도를 잘 기억하셔서 날씨 예보에 꼼꼼히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김제의 최근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제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였습니다. 내일은 영하 2도, 모레는 0도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평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쌀보리의 경우에는 추위에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배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리 농가에서 배수로 정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요령 좀 짚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동 작물에 있어서 겨울철에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물 빠짐이 나쁜 보리밭의 경우에는 수분이 많아져서 뿌리를 깊게 뻗지 못하기 때문에 얼거나 또는 어린 잎이 노랗게 변해서 말라 죽게 되기 때문에 땅이 얼기 전에 고랑의 마무리 부분을 서로 통하게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습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가도 습해가 특별히 심한 포장의 경우에, 특별히 습해를 받은 밭의 경우에는 0.3% 요소 물비료를 뿌려주시거나 뿌리의 발육을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10아르당 25kg 수준으로 뿌려주시면 동해 피해나 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라북도 김제에서 쌀보리를 생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보리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맥주 보리의 최대 산지죠. 전라남도 해남의 기후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해남의 경우 겨울철에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요. 여름에는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1,360mm 정도로 남해안 다우 지역에 속하는데요. 거의 여름철에 50% 이상의 비가 한꺼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맥주보리는 겉보리, 쌀보리보다는 확실히 온화한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보리 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재배되는 것이 맥주보리인데요. 맥주보리의 재배 안전 온도와 그리고 동사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주보리의 경우에 안전 재배 기준 온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1월 평균 기온이 0도로 안전 재배를 위한 기준 온도를 보고 있는데요. 1월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정읍, 광주, 곡성 이남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맥주보리의 동사 온도를 살펴보면요. 맥주보리 동사 온도는 생육정지기인 1월에는 영하 12도였던 것이 생육정지기에서 생육재생기로 넘어가는 2월에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13도 수준이고 생육재생기인 3월에는 영하 3도에서 영하 10도 정도입니다. 네, 맥주보리는 추위에 가장 약한 작물인 만큼 더욱더 예민하게 기온 변화를 살피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맥주보리의 최대 산지죠. 전라남도 해남의 최근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남의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였습니다. 어제보다 3도 정도 기온이 높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 모레는 영상으로 기온이 오르는 등 당분간은 평년보다 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앞서 동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배수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밭에 유기물을 덮어서 동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파종 후에 유기물을 뿌려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미처 유기물을 뿌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12월에 들어서 보리의 생육이 완전히 정지되었을 때 퇴비나 거친 두엄 또는 왕개의 경우에는 시바르, 즉 300평당 1000kg을 그리고 절단된 볏짚의 경우에는 시바르단 300kg 수준으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펴서 덮어주시면 동해 예방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배수로 정비와 함께 유기물로 덮는 것 농가에서 잊지 마시고 겨울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라남도 해남에 맥주보리를 생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리 재배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온도와 함께 동해의 온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부터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5도 정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위가 풀릴 때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북발 20곳까지 합세하면서 내일은 영동과 영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방역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당분간은 마스크는 주머니 속에 꼭 넣어 다니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